네, 안녕하십니까. 참, 영상을 또 제가 찍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좀, 스타일 자체가, 이, 기간이나, 이게 좀, 낭비하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어차피 굴러가는 거, 어차피 사는 거, 그냥 좀, 안 좋은 생각보다는 즐거운 생각. 그러니까, 노래를 듣더라도 슬픈 노래보다는 즐거운 노래, 밝은 노래, 그런 위주로 노래를 듣고 항상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방해봐야, 불평불만을 이야기해봐야 변하는 건 없어요. 뭐 나라 탓을 하고 뭐 탓을 하고 막 그렇게 해봐야 스트레스만 쌓여요. 스트레스만 나에게.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냥 나의 몸에 스트레스만 쌓여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은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하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어떤 방식이 가장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 표준요율제, 안전운임제, 뭐 화주, 과적, 졸음운전, 수리비, 모든 카테고리를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과연 어떤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져, 이런 게 계속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지 한 번쯤 꼼꼼히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정말 잠 못 자가면서 집에 못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화주 나름대로 운송료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어요. 운송료는 계속 올라요. 화주 입장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가든 뭐가 되든 계속 운송료가 그대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운송료는 계속 올라요. 근데 우리가 운송료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운송료가 올랐냐 이거예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운송료가 올랐냐 이거예요. 정말 저 말재주 없고 정말 이 재주가 없어요. 서론 본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차량이 출고를 할 때 검사증에 공차 중량과 최대 적재 중량이 표기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단속하는 법은 10에 40에 10%씩 더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과거에는 이게 괜찮았었어요. 과거에는. 왜 그러냐면 유로 3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방독면을 쓰고 뜀박질을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 유로 6로 오면서 이중 필터로 반독면을 쓰고 한여름에 뜀박질을 시키는 거예요. 포병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105mm 똥포. 정말 한여름에 사격 나가시면 진짜 뒤집니다. 진짜 마스크 쓰고 가심질 하려고 그러면 위장 크림 발랐지, 눈에 따갑지, 밤도면 쓰고 있지, 망치질 해야지, 땅 파야지, 폭 끌어야지. 진짜 총 메고 이건 뭐
포병 아니면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수송부, 포병인데 저는 수송부여가지고 그걸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요, 진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국회의원, 국토부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화물연대가 됐던 무슨 단체가 됐던 그런 단체에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윗분들은 사고방식들이 이 다른 쪽으로 지금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방식은 안 돼요. 왜? 국민들이 여러 사람이 공감을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이걸 한번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4톤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건 4톤을 실을 것이야. 8.5라고 써 있으니까 저건 8톤만 실을 거야. 최대 적정 중량이. 그게 기본 상식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싣고 다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차 소모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보이죠. 지금 당장은 1톤이라도 더 실으면 돈을 벌겠죠. 그러나 차 밑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수리비로. 제가 오일 장수니까 오일 팔라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운전 20년 했고 2대째 운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연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최대 적재 중량과 그거를 지키는 차가 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량을 실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순정 오일로 순정 케어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이렇게 망가질까요? 교환 주기. 정말 교환 주기는, 오일 교환 주기는 적재 중량을 지켰을 때, 정주행을 했을 때에 걔네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적재 중량부터가 오류예요. 그러면은 그 교환 주기를 땡겨야 되는 거죠. 국회, 국토부 의원들한테 이메일로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딱 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스토리를. 왜 차량을 출고할 때 표기되어 있는 최대 적재 중량을 과적 단속을 할 때는 10에 40을 맞추냐 이거예요. 10% DC 인센티브 줘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법을 개량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법을 개량을. 그래서 차량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3톤, 1톤도 이제는 무조건 하이패스를 늘려서 말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톤이 3톤 짐을 뺏어 먹고 3톤이 5톤 짐 뺏어 먹고 5톤이 10톤 짐 뺏어 먹고 10톤이 15톤 짐 뺏어 먹고 15톤이 20톤 짐 뺏어 먹고 20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이사슬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먹이사슬 이 피라미드 구조가 이미 생태계가 예전부터 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을 안 한 상태에서는요, 표준이율제, 안전운임제 이게 들어가도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제는. 그건 이때까지 똑같이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변한 게 뭐가 있나요? 삶이 나아졌나요? 차가 수리비가 덜 들어가나요? 운송 계속 하시면서 느껴보세요. 수리비는 점점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운송료는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방 까디 짚고 운전하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 운전하는 거예요.
제가 두서가 없고 글을 쓸 줄, 글 이걸 잘 못 써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메일로 그냥 이게 맞는 법이냐? 이 법을 개량해야 되지 않냐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짜 우리가 꾸준히 국토부에 관련돼 있는 국회의원한테 이거를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안전운임제 표준요일제보다는 정말 최대 적재 중량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 개정해 달라, 벨이 울게끔 해달라. 그러면은 정말 화주도 과적시키지 말고 콜을 불러도 제대로 된 차를 콜을 부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10톤을 내보내려고 하면 5톤을 2대를 보내야 되고 10톤을 보내려면 2대를, 큰 차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큰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럼 5톤 2대 부르세요. 화주, 우리 야코 쪽에서 하는 얘기가 부산에서 컨테이너를 올리는데 70만 원이 들어간대요. 운송료를. 그러니까 보관료 이런 거 말고 거기다가 운송료라고 해서 70만 원을 낸대요. 20자 하나가. 근데 컨테이너가 오잖아요. 컨테이너 기사 하는 얘기는 콤바인으로 싣고 오니까 그거 한 게 얼마일 것 같아요? 20만 원도 안 돼요. 2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40만 원은 아무리 소개료, 수수료 뭐 다 들어간다 해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구조를 뜯어 고쳐야 돼요. 이 구조를. 과연 이걸 국토부에서 모를까요? 자세한 얘기는 뭐 이거 말고도 뭐 자세하게 뭐 말 그대로 차량 리콜부터 해가지고 해야 될 이야기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최대 적재 중량을 지킬 수 있게끔 과적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용차 안에 있는 생태계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정말 귀찮아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그러지 마시고 정말 돌을 박살낼 수 있는 건 물방울 하나가 수십 번, 수천 번이 모이면 돌을 박살낼 수 있고 구멍을 낼 수 있어요. 정말 계란으로 파헤칠 수 있어요. 한번 우리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쉴 때 끄적끄적 해서 이메일로 국토부 국회의원한테 그냥 보내세요. 그 10몇 명한테 똑같이 그냥 복사를 해서 계속. 그럼 이게 누적이 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모를까요? 똑같은 거예요. 리콜도 제조사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국토부에다가 계속 민원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밴드나 카톡이나 이런데, 밴드방이나 이런 데서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하나 있는데 너도 그러지 않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AS를 받고 리콜을 받아야 되는데 AS 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말도 안 된다. 한 번 하고 AS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한 번 계속 고장나는 부분은 평생 리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리콜 부품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국토부에 계속 또 민원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 계속.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는 사람한테 젖준다고 한번 울어보자고요. 한번 꾸준히 한번 이메일 보내보자고요. 최대 적재 중량대로 과적법을 바꿉시다.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은 그냥 가볍게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여하튼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